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한입니다. 코로나가 만만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서워지고 있죠. 지난 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전국은 2단계로 확대 시행 중인데, 최근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3단계를 거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선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탁구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놀이공원, PC방, 미용실, 그리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문을 닫는답니다. 문 닫기 전에 빨리 이발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나 성당 가는 것은 물론 안 되고, 야구나 축구, 풋살 등 스포츠 경기도 못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문을 닫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초상이 생기면 장례는 치러야 되죠. 그래도 이 경우는 가족끼리만 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숙박시설, 음식점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원수를 엄격하게 제한받습니다. 지금도 사실 사람을 만나면은 어디 앉아서 이야기할 곳이 없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받아도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동설 안에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결국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만나는 수밖에 없는데, 식당에서도 밥만 먹고 말은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죠.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한번 가봤는데 그 넓은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적어서 오히려 으스스한 분위기까지 느껴졌습니다. 항공기는 물론이고 관련된 여행 관련 업계는 온통 문을 닫고 있죠. 근데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판이니까 말 그대로 엄동설 안에 꽁꽁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심각해지겠죠. 문제는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은 이미 코로나 백신을 접종 시작했는데, 잘 나간다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K방역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에 가서 얻어맞고는 끽소리도 못하고 4대 예를 갖추지만, 미국을 상놈의 나라라고 하대하다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도 겨우 전심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뭐가 그리 이쁘다고 코로나 백신을 우선권을 줘가면서 배포해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온통 폼 잡다가 정작 중요한 국민들 백신 맞추는, 백신 접종은 멕시코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주한미군은 백신 접종한다는데 원주민인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미개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슬픈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빨라야 내년 3, 4월이라야 접종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그 전에 3단계를 지나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됩니까? 엄동설 안에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해질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코로나에 죽거나 굶어 죽거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라고 하지요. 사실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이 된다면은 민간 소비가 1998년 우리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당시 IMF 외환위기 때는 11.9%의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이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은 민간 소비는 16.6% 줄어든다고 합니다. 훨씬 더 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나 통신비를 나눠줬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은 야당인 국민의힘조차도 3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여기서 더 나가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반만 내도록 해주자는 법안이죠. 정부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국민들 세금이지요.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가야 할 세금을 내가 좀 받는데 뭐가 문제냐고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이 형평성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뭘로 도와줄 겁니까? 3단계 결혼식장 문 닫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식장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유치원이나 결혼식장은 대부분 임대가 아니고 자가 소유로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통을 독박하세요 라고 할 겁니까? 그런 주인들도 건물을 짓고 사업을 운영하자면 다 은행 대출 조금씩은 끼고 사업을 합니다. 임대료가 아니지만 그분들이 내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임대료 내는 자영업자들도 임대료를 들어주는 만큼 혜택을 봅니다만 그 임대료 주인집 사장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임대료 외에도 내야 되는 각종 제세 공과금은 뭘로 내야 합니까? 정말 고통을 분담한다면은 대통령이나 장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솔선해서 월급 기부하는 그런 자기 희생의 모습부터 보이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자칭 진보 세력이라면서 보수 세력을 기득권, 부패, 부정의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매도를 할 때 우리들은 진보 보수 세력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세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대저택이 있고 조국은 울산 재벌이었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은 강남에 다 집 몇 채씩은 가지고 있었더군요. 위안부 할머니 뒷바라지 해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딸을 미국에 피아노 유학을 보내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위안부 할머니 생일 축하에 와인 건배하다가 지금 혼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급히 차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강남에 아파트가 2채나 있고 그 좋다는 용인에 임야도 있으면서 자동차는 아우디 6 등 2대를 몰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해철 후보도 예금만 22억 1,040만 원을 가지고 있더군요. 참 예금만. 자동차도 2대 그리고 김천, 서산, 남양주, 양평에 임야 등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더군요. 나열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믿은 우리 국민들만 바보 덩신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도 않으면서 만만한 것이 조조군사라고 그저 국민들 세금만 자기 호주머니 돈 쓰듯이 원칙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권력자 연줄 닿는 대로 뿌려댄다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순전히 문재인 정권의 가진 자에 대한 공격으로 비롯된
전셋값의 다락같은 폭등,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 초기의 중국 우한 폐렴에 미숙하게 대처함으로써 키워버린 코로나 상황, 게다가 허구한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편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매일 찢고 뽑고 있고, 아무리 좋게 볼려 해도 유능이라는 단어보다는 무능과 탐욕이라는 단어만 떠올라서 정말 걱정이 태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